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뭘 그렇게 뜸을 들여.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 뭔데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정훈이 일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정훈? 고모부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매주일이라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남편이 애써 제 눈을 피한 채 커피만 마셔댔습니다. 그 모습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 고모랑 무슨 문제 있는 거야? 뻔할 뻔짜 아니겠어. 사실 세상 다 뒤져봐도 정훈이, 아니 매제 같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렇긴 하지. 고모부 같은 사람이 없긴 하지. 그래서 어머님도 엄청 예뻐하시고 말이야. 그럼 고모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어제 정훈이랑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래부터 가영이가 말도 좀 쌀쌀맞게 하고 그렇잖아.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지. 근데 고모 직업이 의사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 의사라고 다 쌀쌀맞은 건 아니잖아. 암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듣고 당신이 판단 좀 해줘야겠어. 내가 들어보니 이건 100% 가영이 잘못이 맞는 것 같거든. 알았어. 내가 잘 들어볼 테니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라며 제가 귀를 쫑긋한 채 귀를 기울였는데요. 잠시 고모와 고모부 이야기를 하자면 고모부는 남편의 절친으로 대학 시절부터 고모부가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모부 본가가 지방이라 자취를 하다 보니 시댁에서 자주 밥도 먹고 어울렸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정훈아, 얼마 전에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는 한 거니? 네, 주인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워낙 좀도둑이 많은 동네라 찾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저금통 작은 거 하나 있던 거랑 냉장고에 생수 한 통만 가져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도둑도 얼마나 허무했을까 싶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도둑질하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왔을 텐데 집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었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라며 고모부가 장난스레 웃더랍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고모부에게 물었다네요. 정훈아,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떻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평수도 넓고 방도 많잖니. 가영이도 나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서 지내면 어떻겠냐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 태연이 절친인데 뭐 어때? 워낙 믿을만 하니까 얘기 꺼내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살면 정훈이 어머님도 한시름 도우실 거고 말이야. 시어머님과 남편이 고모부를 설득했고 얼마 뒤 고모부는 시댁에서 지내게 됐다네요. 그때쯤 시누이는 의대에 합격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며 대학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홀로 자취를 했기에 넓은 집이 텅텅 비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모부는 시어머님의 설득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면서 남편과 함께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2년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 고모부는 3년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답니다. 저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근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요. 결혼 전 홀 시어머니라 약간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을 하시던 시어머님은 여장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잔소리는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나기도 했지만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가족 모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훈이를 사윗감으로 점 찍었던 것 같아. 그지?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혹시 어머님이 무슨 말이라도 꺼낸 거야? 아니, 며칠 전에 엄마가 세상에 정훈이 같은 사람이 없다면서 가영이 짝이 되면 좋겠다면서 정훈이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도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게 참 이상한 게 워낙 자주 어울려서 그런지 정훈 씨가 그냥 가족 같고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아가씨 성격이 워낙 차갑잖아.
그런데 아가씨 옆에 정훈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어머님도 그런 말씀 하신 걸 거야. 우와, 아들인 나보다 당신이 엄마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네. 그냥 여자들 눈에는 그런 게 좀 잘 보이더라고. 사실 아가씨가 의사이고 한데 좋은 조건의 혼처야 많겠지만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을 원하실 것 같더라고. 전에 어머니랑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아가씨 혼처 얘기를 꺼냈는데 어머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적이 있거든. 근데 그 혼처가 말이야, 꽤 알아주는 기업 오너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왜 거절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들 인성이 개차반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학을 떼시더라고. 하긴 엄마는 돈보다 사람 인성을 먼저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당신도 단번에 허락했잖아. 라며 남편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시누이와 고모부를 자주 불러서 식사를 했고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역시나 고모부는 참 좋은 사람으로 시누이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가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님이 안 사돈 어르신께 부탁을 했어요. 사부인,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부인이 얘네들 집에 머물면서 육아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럼 며느리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딸은 어차피 종일 밖에 나가 있어서 불편할 것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부인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안심할 것 같아서요. 라며 시어머님이 처음에는 가사 더미분과 베이비시터분까지 고용했기에 사돈 어르신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그쯤에서 시누이는 피부과를 개원했던지라 많이 바빴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시어머님이 홀로 계신 사돈 어르신을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고모부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시어머님께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손자를 끔찍히도 아끼며 잘 보살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조카 민우가 커가면서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그만 보내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은 가사도우미 이모님만은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시어머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조카 민우 음식만큼은 직접 만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을 듣긴 했어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고모부가 남편을 불러서 하소연을 했다며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전날 저녁 고모부에게 연락이 와서 한 호프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부 표정이 좋지가 않아서 걱정스레 물었다네요. 매제, 아니지. 정훈아, 너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우리 어머니랑 가영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돈 어르신이랑 가영이 때문이라니? 혹시 가영이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킨 거야? 요즘 병원이 잘 안 되는지 집사람 짜증이 부쩍 늘었더라고. 그 얘기는 엄마한테 들었던 것 같아. 그 근처에 피부과가 또 하나 생겨서 조금 힘들어한다고 말이야. 그래.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사람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거든. 우리 어머니도 집사람 눈치 많이 봤고 말이야. 라며 고모부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다는데요. 사실 병원 근처에 더 큰 피부과가 생기면서 시누이가 많이 힘들어했다는데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히스테리를 부렸다네요. 그 바람에 사돈어르신과 고모부가 시누이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많이 차가운 사람이라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히스테리가 심해져만 갔다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도 부유한 환경 속에서 시어머님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공부를 했고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거기다 대학에 가서도 역시나 최고였고요. 그렇게 의사가 됐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님이 목 좋은 곳에 병원까지 개원해줬으니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끔은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조금씩 나아져가는 게 큰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 또한 행정고시를 4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제 친한 친구는 대학 때 합격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행정고시에 떨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목적지에 곧장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도 난 실패한 거잖아. 이게 왜 실패야? 넌 또 다른 경험을 한 것뿐이야. 넌 네 친구가 못 해본 또 다른 경험을 해본 거잖니. 그러니 나중에 네가 행정고시 합격하면 네 후배들한테 네 경험을 들려주고 큰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실패라는 것도 해봐야 사람이 더욱 성장하기 마련인 거야. 그래야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이거든. 라며 엄마가 제게 큰 용기를 주기도 했으니까요. 엄마 말은 맞는 말로 그 뒤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제가 잘못을 해서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참 예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누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우리 가영이가 너처럼 단단하고 바른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니? 어머님, 저도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은걸요? 아니지. 내가 가끔 불같이 화를 내도 넌 꼼짝도 안 하잖니.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심하게 화내시면 저도 가끔 오금이 막 저려오는걸요. 다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기에 빠르게 반성하고 사과드리는 거예요. 난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어. 아무리 혼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다가오잖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자 시어머님도 따라 웃었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시누이가 나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인생을 너무 순탄하게만 산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살면서 처음으로 경쟁에서 누군가에게 졌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까지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말이죠. 그날 한참 동안 고모부와 나눴던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훈이 말로는 가영이가 사돈어르신한테 막 소리를 지른 모양이야. 소리를 지르다니 고모가 말은 좀 차갑게 하지만 그렇다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정훈이도 옆에 있었다고 하니까 정훈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럼 진짜 그랬다는 건데 대체 왜 그런 건데? 그게 가영이가 평소 사돈어르신한테 민우 음식에는 간을 전혀 하지 말라고 했대. 요즘 그런 엄마들 많긴 하더라. 근데 민우 나이에는 그래도 간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사돈어르신이 가영이 몰래 소금을 약간 넣어서 먹였던 모양인데 그날따라 가영이가 민우 먹는 음식 맛을 보더니 마구마구 짜증을 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싱크대를 다 뒤지고 그랬다는데 그 안에 가영이가 싫어하는 조미료부터 이것저것들이 나와서 더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 아, 조미료가 몸에 안 좋다고? 그런가 봐. 근데 그 조미료는 사돈어르신 드시는 음식에만 살짝 넣어서 드셨고 민우 음식에는 절대 안 넣었다고 하시더래. 당신도 알다시피 사돈어르신이 거짓말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당연하지. 얼마나 점잖은 분이신데 그런 거짓말을 하시겠어? 그리고 고모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하셨을걸? 내 생각도 그래. 근데 그 조미료를 보고 눈이 돌아가서는 가영이가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 그거 보고 사돈어르신이 싹싹 빌다시피 했고 말이야. 그걸 정훈이도 다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고모부가 엄청 충격받으셨겠네. 그런 거 같더라고. 어제 말하면서도 손을 덜덜 떨더라니까. 세상에나 어쩌면 좋아. 라며 제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앉아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그래서 당신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어. 만약 당신이 정훈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난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눈이 뒤집어졌을 것 같더라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동안 사돈 어르신 덕분에 고모도 편하게 일하고 그랬잖아.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고모가 확실히 잘못한 것 같아. 당신 생각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엄마한테 말씀드릴까 하거든. 어머님께? 당신 진심이야? 그럼 집안 풍비박산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놀란 채 말끝을 흐렸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자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 가영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럼 난 그냥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가서 말씀드려. 같이 가주면 안 돼? 저기 어머님 화나시면 엄청 무섭잖아. 근데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마도 어머님 성격에 다 뒤집어 엎으실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같이 가줘야지. 우리 엄마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본가에 같이 가자. 라는 남편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으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경우의 수는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는데요.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이 시누이 부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거든요. 지금 바로 가영이네로 가자. 네? 고모네 집으로요? 어머님,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내일 가시는 게 어떨까요? 곧장 가자는 말 못 들었니? 네, 알겠습니다. 라며 남편과 제가 눈치를 보며 차를 대기시켰고 시어머님이 뒷좌석에 앉아서 하염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이 배를 눌렀고 사돈 어르신이 놀란 채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오셨어요? 예,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되물었습니다. 사부인, 근데 다들 어디 가고 사부인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그게 민우 아빠는 민우랑 놀고 있어서요. 민우 엄마는요? 아, 며느리는 요즘 기분이 안 좋은지 서재에서 도통 나오질 않네요. 기분이 안 좋으면 가끔 그러다 금방 괜찮아집니다. 사돈 어르신이 시어머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대답했는데요. 애써 미소를 잃지 않던 시어머님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고 시어머님이 성큼성큼 걸어서 시누이가 있다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아 돌렸지만 문이 잠긴 모양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안쪽에서 시누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이가영, 당장 문 안 열어? 시어머님이 이까지 악문 채 문을 마구마구 두드려댔고 안에 있던 시누이가 놀란 채 문을 열었는데요. 시누이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시누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시누이가 눈만 커다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에 사돈 어르신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시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부인,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사부인은 잠시 비켜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까지 조미료를 좀 넣었다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사부인, 진정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다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부인께서 민우 음식에는 조미료 안 넣었다고 설명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고 그 난리를 쳐? 그리고 그까지 조미료 좀 먹으면 어떻다고 호들갑이야. 니들도 예전에 다 먹고 자랐구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거기다 아무리 민우가 먹을 음식이라고 해도 간이 웬만큼은 되어 있어야 먹지. 너 같으면 밍밍해서 목에 넘어가겠어. 이게 다 공부만 해서 책으로만 세상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사부인이랑 박서방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걸 모르고 이 난리를 피워대고 있어. 시어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고 고모부까지 나서서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다시 소리쳤어요.
당장 사부인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뭐하고 있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당장 사과드리라니까 뭐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치자 신우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돈 어르신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안 시어머님이 신우이를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동안은 내가 병원 개원해줘서 편안하게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너도 똑같이 임차료 낼 생각해.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병원 임대료 받을 참이니까. 임대료라니. 가뜩이나 병원 힘들어져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가 임차료를 어떻게 내?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네 오빠랑 세연이도 이번에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하면서 대출받았지만 나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둘이서 알아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도 앞으로 똑같이 임차료 내면서 일할 생각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금은 병원이 좀 힘드니까 조금만 봐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대신 네가 임차료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해. 라며 시어머님이 신우이를 뚫어져라 바라봤고 순간 신우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말이야. 만약 네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난 병원이고 나발이고 다 빼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어. 무조건 엄마 말에 따를게. 신우이가 다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시어머님이 뺨을 올려붙인 게 처음이었기에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해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순수히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사부인께 민우를 부탁했는 줄 알아? 정훈이,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보니까 반듯하게 잘 자라둬라 그 말이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부인이 참 바른 분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어. 그에 비해 나는 니들 키울 때 니들 이모한테 맡겨두고 돈 벌기 바빠서 니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다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우를 사부인이 돌봐주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잘 키워주실 거라고 확신했고 말이야. 우리 며느리야 워낙 바르고 착해서 손주들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근데 가영이 네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 물론 공부를 잘한 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가 전부가 아닐 때가 많기 마련인데 그걸 모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사부인께 많은 걸 배우기를 바랐더니 이 사다를 만들어놔? 제가 잘못했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떨구며 다시 사과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런 신우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암튼 그래서 부족한 이 엄마는 이제라도 너를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임차료 내는 건 내는 건데 한동안 네 행동에 대해 사부인한테 점수를 매겨달라고 할 거야. 예? 점수요? 무슨 점수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부인은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사부인,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부인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부인께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는 모습에 사돈 어르신이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문항을 만들어서 매달 사돈 어르신께 드렸고 사돈 어르신이 신중하게 점수를 매겼는데요. 시어머님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기에 거짓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긴 했던 모양으로 신우이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새로 생긴 피부과 탐만하느라 시간을 보냈던 반면 새로운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환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모습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달 시어머님에게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더 이상 불평 불만을 하지도 않고 있답니다. 며칠 전 고모부가 시어머님을 찾아가서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는 말에 그동안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